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원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프더 야구의 개막 때 한번 나오셨고, 그렇죠. 네, 네. 벌써 이제 시즌 한 절반이 지나고 또 나오셨네요. 네, 뭐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어떻게 올해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엄청 듣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최원호 해설위원과 오늘 오프더 야구 6월 결산도 준비가 돼 있고 다양한 야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월 4주까지의 야구 순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화이글스가 여전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LG와 롯데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지금 기아도 계속되는 상승세로 이제 롯데를 한 경기 반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SSG와 KT가 그 뒤에, 그리고 삼성이 지난주 다소 주춤하면서 7위로 내려와 있고요. 8위 NC도 지금 거의 5할 승률에 근접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거의 중위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9위 두산, 10위 키움, 지난주에 또 키움도 대약진을 하면서 순위표에 또 한 번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최원호 의원이 일단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역시 뭐 촘촘한 순위표를 보니까 네. 저는 한 줄 평을 여전히 안개 속으로 정했습니다. 여전히 안겠소. 네. 지금 보면은 뭐 정말 그 1위, 2위, 2위, 3위, 뭐 3위, 4위 이렇게 촘촘히 경기차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짧게는 3연전 시리즈, 크게는 한 주 정도만 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면 순위표가 요동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줄 평을 여전히 안개 속으로 정했습니다. 8위까지는 지금 두 게임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한 게임 반 뭐 이렇게 지금 다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8위 NC도 지금 5할에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5할 승률이 가을 야구를 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지금 8위까지는 마이너스 2니까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두산은 이제 마이너스 두 자릿수 이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중위권들과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뭐 하지만 뭐 항상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연승을 타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연승을 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한 주간의 업앤다운입니다. 지난 한 주에 상승세 팀들과 좀 주춤했던 팀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최원호 의원, 일단 업팀 어디가 있나요? 뭐 지난주 업 팀으로는 두 팀을 뽑았는데요. 네. 뭐 한 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키움. 네. 네, 키움이 알칸타라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마운드가 좀 안정이 됐고, 요번 주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네, 키움이 한 주간 4승 1무 1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움을 한 팀 뽑았고, 또 한 팀은 기아를 뽑아봤습니다. 네, 기아가 6월 승률이 1위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1위를 할 수 있는 데는 마운드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와 키움이 한 주간을 상당히 잘 치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 막판까지 조금 더 상승세의 스퍼트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좀 한화, LG 그리고 롯데까지가 약간 3강 구도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기아가 지금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그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거의 좀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고, 키움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상당히 또 리그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네, 키움이 이번 주에 그 4승 1무 1패를 하면서 네. 3할 이상의 승률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리빌딩이라고 해도 이제 2할 때는 너무 많이 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한 3할 한 중반 이상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삼성을 상대로 올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해낸 키움 히어로즈였고요. 다음으로는 좀 주춤했던 팀, 다운팀. 예. 아무래도 삼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좀 약간 네. 충격이 있는 한 주였죠. 왜냐하면 삼성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상위권으로 예상을 했고, 네. 또 뭐 최근에 페이스가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상대가 최하위 키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이 키움한테 수입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진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다운 팀으로는 저는 삼성을 뽑았습니다. 예. 최원태 선수, 뭐 원태인 선수 이런 국내 좀 믿을 수 있는 카드들을 내고도 마운드가 지금 좀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인데 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연전 중계를 했는데, 네. 1차전은 최원태 선수가 제구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5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았어요. 네.
근데 이제 타선이 터지질 않았는데 상대의 실책과 그래도 디아즈의 타점을 올리면서 4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기에서 좀 실책이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턱밑까지 점수를 좀 허용했고 그 이후에 송성문 선수에게 이제 마무리 투수 이호성 선수가 홈런을 맞으면서 역전패를 당했단 말이죠. 네. 그 경기가 좀 여파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2차전에는 사실은 투수는 투수대로 무너졌고 타자들은 뭐 득점을 올리지 못했으니까요. 9대 0 대패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전체적으로 주말 3연전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투수들도 못 막았고 타자들도 득점이 잘 안 났었어요. 아예 엇박자가 네, 나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3차전 어제 경기만 해도 사실은 투수가 무너진 이후에 따라가는 점수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키움 3연전은 전체적으로 좀 타선이 안 터지면서 마운드도 무너졌고 또 그런 투타의 엇박자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번 주를 조금 더 재정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베스트 라인업을 뽑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토요일 두산전에 8이닝 무자책점으로 시즌 최고의 호투를 보여준 NC의 로건 선수입니다. 구원 투수 셋업맨과 클로저를 넘나들고 있는 키움의 주승우 선수죠. 지난주는 4경기 나와서 3세이브를 기록했고요. 포수입니다. KT의 장성호 선수가 지난주 4경기 선발 출장 3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1루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오선우 선수, 화수목 키움과의 시리즈에서 3경기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루수는 주간 타율 4할 4푼 4리를 기록한 KT의 김상수 선수, 특히 금요일 롯데전에 4안타를 폭발시켰습니다. 3루수는 정말 미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가 주말 시리즈 3경기 동안 홈런 4개, 6경기에서 14안타 12타점에 맹타를 휘둘렀고요. 유격수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입니다. 최근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죠. 한 주간 10안타에 도루도 3개를 해냈습니다. 이어서 외야수입니다. LG의 김현수 선수, 녹슬지 않는 안타 머신이죠. 주간 전 경기에서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강민 선수를 저희가 특별히 좀 넣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은퇴식을 아주 멋지게 치렀죠. 정말 SSG의 외야를 지키던 짐승 김강민 선수 성대한 은퇴식을 축하합니다. 한화의 리베라토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목금토 3경기에서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의 케이브 선수, 물오른 타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5경기에서 모두 타점을 올렸고 특히 일요일 NC전에 4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기아의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근 12경기 연속 안타에 4경기 연속 멀티히트. 지명타자는 최영우 선수가 거의 매주 지금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베스트 라인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최원호 의원이 또 오랜만에 와서 같이 뽑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 네. 베테랑들이 유독 많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포수의 장성호 선수, 그리고 2루수의 김상수 선수, 그리고 외야수의 김현수 선수, 그리고 지명타자 최영호 선수. 네. 올 시즌에 이제 투고 타자 시즌인데 그 안에서 그 힘든 시즌 안에서 이 베테랑들이 특히 이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선발 투수 NC의 로건 선수인데 8이닝 1실점 무자책점, 최고 구속도 152까지 나오고 상당한 위력을 보여준 피칭이었어요. 네, 로건 선수가 일단 타점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 위에서 내리는 완전히 그 오버핸드 유형의 투수거든요. 네. 타점이 좋고 물론 스피드도 평균 이상이고요. 리그 평균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타점에서 오는 빠른 볼들이 타자들이 어떤 체감 속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오버핸드 유형보다. 네. 그러니까 상하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 무브먼트가 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헛스윙이나 팝플라이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로건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변화구도 좋고요. 네. 주승우 선수는 지금 마무리를 맡았다가 다시 8회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지난주에는 세이브를 했는데 전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3연전에 이제 홍원 감독이랑 주승우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마무리를 세워놨더니 이제 팀이 너무 지다 보니까 나올 게임을 기회가, 너무 못 나와서 이제 좀 5월 달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승우 선수 불펜에서는 홍원 감독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음직한 불펜 투수인데 마무리로 갖다 놓고 팀 성적이
하위권이다 보니까 나갈 기회가 없어서 중간으로 잠깐 넣었다가 다시 이제 마무리로 갔는데요. 역시 주승우 선수가 약간 주승우 선수 쓰리쿼터 유형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좌우 무브먼트가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승우 선수는 상당히 자신 있게 피칭을 합니다. 네, 아,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새가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배짱이죠, 네, 배짱. 배짱이 예.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승우 선수가 어, 지난주에 그런 좋은 기록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성호 선수는 또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상당히 뜨거워지는 타자인데 최근에 약간 그 뜨거운 기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4할 3푼 8리를 쳤어요. 한 지난주에. 주간, 예.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장성호 선수의 이제 이강철 감독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체력 안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배려해주는 체력 안배 속에서 이렇게 타격이 살아나면 뭐 이강철 감독으로서는 뭐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한 주죠. 뭐. 네. 네. 다음으로는 오선우 선수. 오선우 선수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업 선수에서 이제는 주전으로 도약하는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올 시즌에 기아가 부상자들이 많잖아요. 네. 예, 부상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범호 감독이 그래도 장타력이 좀 있는 오선호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오선호 선수가 그 기회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상수 선수의 타격감은 사실 지금 6월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뜨거웠고 뭐 포지션도 좀 유격수, 이루수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상수 선수가 아무래도 심우준 선수가 이제 FA로 팀에서 떠나면서 네. 김상수 선수의 어떤 위치가 사실은 더 막중해졌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격수도 보고 이루수 때에 따라 이루수도 보고 최근에는 뭐 이루수로 많이 나오죠. 네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우 선수가 장성호 선수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그 불붙는 그런 방망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송성문 선수는 이제 뭐 현장에서 또 중계하면서 직접 보셨으니까 지금 거의 뭐 그분이 오신 느낌인데요. 배트에 묻으면 묻으면 그냥 안타예요. 배트에 네. 묻으면 안타고 뜨면 홈런이고. 네. 그리고 일단 이번 3연전에서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일단 빠른 볼의 타이밍이 상당히 좋고 또 그 원태인 선수의 두 번째 홈런 체인지업을 홈런 치는 그런 장면은 예. 노리고 치지 않으면 그렇게 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계산적인 볼 배합까지도 생각하는 타격. 그러니까 한층 그 성숙된 그런 송성문 선수의 타격 솜씨를 볼 수 네.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고척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트들도 계속 왔다고 들었는데 송성문 선수도 충분히 지금 퍼포먼스면 네. 충분히 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3루에 지난주에 김희집 선수도 너무 잘하고 박준순 선수도 너무 잘하고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했는데 송성문 선수의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 저희가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격수 박찬호 선수인데요. 박찬호 선수도 지금 8경기 연속 안타 타격의 사이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한 주 동안 10안타를 몰아쳤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10개 팀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전반기 막판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안에 조금 더 무리수를 두는 어떤 운영들을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주전급들의 타격 컨디션 상승은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 김현수 선수인데 뭐 LG가 조금 뭐 위태로운 시기도 있긴 합니다만 김현수 선수의 이런 꾸준한 활약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조금 그 슬럼프를 겪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김현수다운 그런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뭐 김현수 선수가 지난주에 4할 1푼 1리를 기록하면서 OPS가 1.029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LG의 리더잖아요. LG의 리더다운 그런 기록을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습니다. 한화의 새로운 활력소죠. 리베라토 선수. 이 선수 매력적이던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완전 교체가 아니라 리베로또 선수가 시즌을 처음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짧게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외국인 타자가 없는 상태에서 뭐 외국인 타자가 있을 때도 사실은 타선이 좀 애를 먹었는데 외국인 타자까지 이제 없게 되자 상당히 힘든 경기들을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어떤 그 모멘트가 좀 필요했고 그런 상황에서 리베라토 선수가
들어와 갖고 현재까지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리얼 좀 긴장해야 되나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두산의 케이브 선수. 두산도 지금 사실 타선이 뭐 새 얼굴들로 많이 바뀐 상태인데 그래도 그 중심을 케이브 선수가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케이브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시즌 초반에 퓨처스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거의 꾸준하게 지금 타격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도 공격이고 수비도 그렇고 뭐 최근에 주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루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케이브 선수고요. 마지막으로 지명타자 거의 매주 뽑히고 있는 최용우 선수. 최용우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제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수식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다들 그러잖아요. 최영우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FA 최대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떤 그 장기 계약이나 대형 계약을 참 체결하기가 부담스러운 건데 그럼요. 이게 지금 기록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안 떨어지니까. 최영우를 따라갈 타자들이 몇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위대한 타자입니다. 최영우 선수. 마지막으로 이제 최원우 위원이 이 중에 최고의 MVP를 한 명 뽑아주시죠. 저는 이 중에서 뭐 다들 뭐 좋은 기록들을 올렸지만 저는 키움의 송성문 선수를 MVP로 뽑았습니다. 네네. 송성문 선수가 타율 5할 1푼 9리를 기록했고요. OPS 1.111이에요. 거기에 4홈런에 12타점이거든요. 그렇죠. 한 주 동안 네. 12타점을 쓸어 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송성문 선수를 지난주 MVP로 뽑았습니다. 주간 최다 안타 1위, 타점 1위, OPS 1위 송성문 선수. 여기에 그 연속 도루 신기록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홈런도 또 물론 이틀에 걸쳐서지만 3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그렇죠. 네. 네. 송성문 선수의 이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베스트 라인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조류동맹 평행 이론입니다. 롯데와 한화의 이야기죠. 갈매기와 독수리 조류동맹. 롯데가 마지막 우승할 때 이제 한국 시리즈 상대가 이글스였고 한화가 마지막 우승할 때 또 그 상대가 롯데였는데 두 팀의 어떤 끈질긴 운명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우천 취소도 같이 되고 같은 날 승리하고 또 같은 날 패하고 같은 날 역전승 같은 날 역전패. 지난 한 주간의 성적도 똑같이 2승 3패를 기록했던 한화와 롯데인데요. 물론 뭐 우연이겠지만 일부러 짜고 해도 저렇게 하긴 힘들어요. 특히 우천 취소 이런 거는 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올 시즌에 두 팀 다 오랜만에 또 상위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잘 활용해서 지금의 성적을 내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느낌은 좀 다르죠. 한화는 마운드의 힘, 롯데는 좀 타선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한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한화는 일단 최근에 파이어볼러들을 많이 끌어모았죠. 네, 그러면서 파이어볼러들의 어떤 육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결실을 이제 맺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폰세와 와이스 외국인 원투펀치들이 합류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마운드를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록도 뭐 모든 대부분의 어떤 지표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한화는 마운드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 시즌에 투고타저 현상 속에서 한화의 마운드 힘은 그래도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타선이 조금만 분위기를 받쳐준다면 한화가 의외로 예상외로 독주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일단 롯데는 수치적으로는 타선의 힘으로 현재 이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의 어떤 그 멤버 구축이 변수의 선수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멤버를 데리고 과연 이제 저렇게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롯데는 사실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 운영, 네,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존의 어떤 그 베스트 라인업만 놓고 봐도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팀의 이제 그 변수가 적은 팀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다고 보는데 네네. 여기 올 시즌을 치르면서
사실은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황성빈 선수가 빠졌죠. 네. 황성빈 선수가 빠져서 장두성 선수를 넣었는데 장두성 선수가 또 정말 잘했는데 장두성 선수가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 윤동희 선수도 빠졌죠. 손호영 선수도 잘해줬는데 손호영 선수도 빠졌죠. 나승엽 선수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예. 그리고 뭐 전민재 선수는 또 트레이드로 새로운 얼굴이 또 네. 가세를 했고 마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최준용 선수도 빠져 있다가 들어왔고 네. 정철원 선수도 전민재 선수와 함께 팀을 옮겨서 새로운 어떤 멤버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좀 어려울 때 윤성민이나 홍민기 선수들이 또 적지적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에 감독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떤 선수를 언제 어떻게 넣을지를 감독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롯데의 멤버 대비 김태형 감독의 운영이 돋보이는 시즌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시즌 전에 구상했던 멤버와 비교하면 네. 지금 거의 뭐 새로운 얼굴들로 어떻게든 꾸려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롯데가 부상자 없이 베스트 라인업만 놓고 다른 9개 구단과 비교를 해도 사실은 상위권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멤버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트 라인업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승패 마진 플러스 10을 기록하면서 3위를 하고 있다는 건 저거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롯데가 접전 승부에 굉장히 강한 것이 한 점 차 경기에서 9승 5패, 그리고 2점 차 경기에서는 12승 5패, 1, 2점 차에서의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네. 이것은 또 벤치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욱이 또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네네.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다는 건 그 외국인 선수가 부상이나 부진인데 그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을 했을 때 상위권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거나 외국인 투수 한 명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바꾸는 데까지 그 선수가 잘했으면 안 바꿨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선수 자리에 잘 못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박세웅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초반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결국에 어떤 운영을 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롯데의 지금 상승세의 비결은 김태형 감독의 운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외국인 선수 얘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특히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올 시즌은 정말 좋은 외국인 투수들이 각 팀마다 많이 들어온 것 같고 한 팀 한 팀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의 폰세와 와이스 이 원투펀치는 뭐 리그 전체로 봐도 최강 아니겠습니까? 리그 원투펀치죠. 네네. 네, 한화의 원투펀치보다. 그렇죠. 네. 폰세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 여전히 1점대 유지를 하고 있고 벌써 11승, 와이스 선수도 9승, 둘이 합쳐서 벌써 20승을 합작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정말 모든 팀들이 지금 한화 만날 때 가장 좀 피해가고 싶은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원투펀치 외국인 원투펀치가 합쳐서 30승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폰세와 와이스 선수는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부상만 없다면 15승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둘이 합쳐서 뭐 30승, 한 35승 이상은 충분히 네. 예,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의 페이스인 것 같고 정말 만약에 한화가 지금의 이 성적 그대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1, 2차전에 나오면 그렇죠. 한화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타 팀에 비해서 선발과 불펜 모두 이 마운드가 좀 좋기 때문에 네. 더더욱 파이어볼로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같은 단기전 승부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또 1위로 직행을 해서 기다리는 그럼요. 그런 더더욱 어떤, 예, 네. 체력 세이브까지 그렇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정말 막강한 투수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인데요. LG는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사실 뭐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LG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상당히
매력적인 원투펀치죠. 일단 네. 치리노스 선수는 조금 기대를 높게 했거든요. 네네. 네, 15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데리고 온 투수인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평범한 성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에르난데스 선수는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활을 거쳐서 지금 로테이션에 합류했는데 조금 더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이 두 선수의 좀 활약이 네. 조금 더 기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LG가 이제 송승기 선수나 임창규 선수나 국내 선발진이 잘해주면서 지금 또 끌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더 해준다면 훨씬 더 막강한 선발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롯데자이언츠인데요. 롯데자이언츠는 데이비슨 선수와 감보아 선수. 감보아 선수가 지금 대체로 합류해서 벌써 5승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데이비슨 선수는 그래도 뭐 평균 정도의 지금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뭐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그 전에 초반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데이비슨 선수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기 거의 막판까지 봤을 때 그냥 평균 정도의 외국인 선수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감보아 선수의 합류가 전체적으로 롯데의 어떤 상승세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불을 같아요. 지폈죠, 완전히. 네. 예. 그러니까 첫 경기에 사실 감보아 선수가 그 홈스틸도 허용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습관을 노출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빠르게 수정을 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는 지금 뭐 감보아 선수 나가면 그냥 롯데는 무조건 네. 이긴다. 전승이죠. 예. 이런 생각을 갖게끔 보여줬기 때문에 1선발로서의 역할을 지금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첫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세게 잘 맞고 네. 그 다음부터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구속이 150 초반 중반 요 사이인데 네. 그러한 그 스피드의 좌완 투수볼을 국내 타자들이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감보아 선수의 공에 지금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팀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죠. 내일과 올러. 여기도 정말 그 솔리드한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원투펀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내일 선수야 뭐 우리가 올해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예. 그런 선수고 올로 선수가 생각보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8승을 거두고 있는 올러 선수고 내일 선수는 뭐 승운이 조금 안 따른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면서 역시나 작년에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SG 랜더스인데요. 화이트와 앤더슨. 앤더슨 선수도 지금 거의 리그 톱 선발 투수고 화이트 선수는 조금 시즌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승을 거뒀네요. 네, 이 화이트 앤더슨 선수가 그 하나 원투펀치에 버금가는 원투펀치죠. 대적할 만한. 네, 네. 이 화이트와 앤더슨 선수 모두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갖고 있고 특히 앤더슨 선수는 그 킥 체인지업을 연마하면서 올 시즌에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눈부신 어떤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SSG가 지금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팀도 포스트 시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단기전에서는 상당히 그 승산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강한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다음은 KT인데요. 쿠에바스와 헤이수스. 사실 믿었던 쿠에바스 선수가 너무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지금 전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이강철 감독도 고민이 많이 있던데, 네네. 네, 이게 이제 쿠에바스 선수를 바꿔야 되냐, 계속 밀어붙여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무래도 KT도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쿠에바스 선수의 어떤 그 교체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헤이수스 선수는 그래도 KT가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현재까지는 그래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삼성은 레이스 선수에서 이제 가라비토 선수로 교체를 하고 가라비토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 이제 5이닝 무실점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후라도 선수는 현재 2.87의 평균 자책점 7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후라도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에이스다운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가라비토 선수가 첫 경기를 나왔는데
볼이 제구는 조금 들쑥날쑥하는데 네. 네, 볼 자체 구위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본인의 주무기인 커브볼이 첫 경기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감만 잡으면 커브볼도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아서 국내 타자들이 가라비토 선수의 어떤 평균 구속에 이어져 오는 그 커브볼의 공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가라비토 선수를 잘 영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좋은 첫인상을 남긴 가라비토 선수의 지난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와 전통의 외국인 투수 명가죠. NC 다이노스. 올해도 라일리와 로건이라는 또 훌륭한 원투펀치를 데려왔습니다. NC는 그 항상 외국인 선수들을 항상 잘 잘 뽑죠. 잘 예, 데려가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 한국 KBO 리그에 와서 엄청난 기록을 남긴 투수들이 다시 미국으로 빠지는데 네. 그리고 나서 데려오는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NC도 라일리 로건이 그래도 타 팀과 원투펀치 대결에서 붙으면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예. 봤을 때는. 네. 네, 네. 그래서 이 원투펀치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건 선수도 사실 시즌 전에는 괜찮을까 했었는데 좀 더워지면서 구속이 점점 막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또 8이닝 대호투를 보여줬던 로건 선수였고 다음으로 이제 두산 베어스인데요. 잭 로그와 콜 어빈 사실 그 시즌 전에 데려올 때 기대치로는 두산도 정말 정말 높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인데 지금의 어떤 성적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제 특히 코로빈 선수는 저 선수가 KBO 리그에 할 정도로 그랬죠. 네, 네.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그 3선발까지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저 선수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졌었고 또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워낙에 이제 그 스펙이 좋았는데 네. 사실은 기대만큼은 지금까지 활약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반면에 잭로그 선수는 지금 뭐 현재까지는 그냥 준수한 외국인 투수의 성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팀 이제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키움이 사실 외국인 선수로 어디 보면 올 시즌에 가장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선수가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지금 이제 대체로 잠시 빠진 상태고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해서 그래도 마운드에 힘을 확실히 보태주고 있죠. 키움이 지난주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좀 페이스가 좀 올라온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알칸타라 선수 영입인 것 같아요. 네네. 알칸타라 선수가 지금 한국에 와서 5경기 정도 투구를 네네. 했는데 한 경기인가 빼고는 지금 완벽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전에만 조금 알칸타라 선수가 많은 실점을 했고 나머지 경기는 거의 완벽한 피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자들도 우리가 알칸타라 선수가 나갔을 때 조금만 점수를 내주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올라온 것 같고 로젠버그 선수도 뭐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어려운 어떤 키움의 지금 전력에 비춰봤을 때 호투를 한 건 사실이에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이제 그 웰스 선수가 그래도 이제 주말에 첫 승을 했는데 로젠버그 선수가 빨리 또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면 이 로젠버그 알칸타라의 원투펀치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일단 성적을 조금 짚어봤는데 보시는 대로 그래도 각 팀별로 다들 이제 준수한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 현황을 보면 롯데가 이제 반지 선수에서 간보아 선수, 그리고 삼성이 레이스 선수에서 가라비토 선수로 교체를 했고 키움은 이제 타자에서 투수로 또 바꾼 특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다른 7개 구단은 뭐 잠깐 이제 부상 대체로 교체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금 외국인 선수 쭉 가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올 시즌이 외국인 선수들의 교체가 좀 적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 시즌에 아무래도 지난 시즌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6주 대체 대체용 외국인. 용병, 네. 네,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뭐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6주간의 대체 외국인을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롯데, 삼성, 키움을 제외한 7개 구단은 일단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5년간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의 숫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KBO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수들의 총 합계가 31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았죠. 2023년에도 30명, 2022년에는 28명, 이렇게 점차 좀 많이 늘어났고 작년엔 특히 좀 교체가 많았던 편인데 올해는 물론 아직 시즌 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각 팀들의 고민이 좀 많이 덜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이 이제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투고 타자잖아요. 네네. 네, 투고 타자이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기능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투고 타자 리그에 지금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수 쪽은 지난해 대비 교체가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외국인 이 투수들의 기록을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 외국인 투수들의 총 평균 자책점이 3.99였고 올해는 현재 3.30, 꽤 차이가 나고 있고 총 자책점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직 절반의 기간입니다만 역시 좀 차이가 나고 있고 9이닝의 평균으로 봤을 때도 0.50 대 0.42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확실히 성적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투수 쪽이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네네. 이제 6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6월 MVP 후보도 곧 발표가 되겠죠. 아마 6월 MVP 후보에도 외국인 투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잘 던졌던 투수들 역시나 이제 롯데 간보아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다승도 1위 6월에 나온 5경기에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뭐 간보아 선수의 합류 그리고 간보아 선수의 활약 이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롯데의 어떤 그 부상자들 때문에 어수선한 이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NC의 로건, 한화의 와이스, 폰세, 또 키움에 또 새롭게 합류한 알칸타라 선수, 기아의 올러 선수 등등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 투수들 중에 아마 6월 MVP 후보가 나올 것 같고요. 6월에 또 타자들 중에 MVP 후보가 될 수 있는 선수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 OPS 전체 1위가 바로 롯데 레이에스 선수인데요. 6월 타율도 1위, 출루율도 1위, 또 최다 안타도 1위. 지금 상당히 뜨겁죠. 레이스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해 200안타 이상을 기록을 했고 올 시즌에도 상당한 그 기록을 예상했는데 네. 초반에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교체설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 보니까 레이스 선수를 따라갈 외국인 타자는 현재까지 없다. 네, 그런 기록을 지난 6월 달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득점권 타율에서도 무려 6월에 6할 3푼 1리를 기록한 레이에스 선수. 찬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박민우 선수의 득점권 타율도 6할 7리. 이것도 대단합니다. 6월 타점 부문의 전체 1위는 박민우 선수가 차지를 또 했습니다. 그 밖에도 6월 OPS 2위에 장타율 1위인 키움의 송성문 선수, 또 6월 홈런 1위 NC의 데이비슨 선수 등등이 아마 MVP 후보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최원호 의원이 그냥 투수 타자 통틀어서 딱 한 명 6월 MVP 누가 받을 것 같다. 네, 저는 간보아 선수를 뽑았어요. 네. 이 간보아 선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레이에스 선수는 우리가 시즌 개막 전부터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선수잖아요. 지난해 또 기대치가 이미 그렇죠. 있고, 보여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간보아 선수는 예상할 수 없는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롯데가 상당히 그 힘든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에이스가 빠졌고 그 빠진 공백을 간보아 선수가 들어와서 완벽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지금 승패마지 플러스 10에 3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보아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간보아 선수를 강력한 6월의 MVP 후보로 최원호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다른 6월의 MVP 후보가 있다면 저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더 야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